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 올레 9코스를 걸을 예정입니다. 숙소와 가까워서 제주 올레 9코스와 10코스는 정말 많이 걸었던 코스입니다. 금문 모래밭이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으로 하순 군모래 해변은 주변에 천연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해수욕장 옆으로 소금막 해변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고 뒤로는 삼방산이 서 있으며 앞으로는 가파도, 마라도, 형제섬 등이 한눈에 펼쳐져 있어 동양의 산수화를 연상케 하는 해변입니다. 해수욕장의 모래는 검은빛으로 부드럽고 고운 편이며 여름이면 바다 옆에 야외 수영장이 설치되어 해수욕과 담수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은 1년 내내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용천수를 사용해 물이 무척 시원하며 슬라이딩, 미끄럼틀 등의 기구를 설치해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용천수와 바닷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에 자리한 하순 군모래 해변입니다. 항구로 둘러싸인 아담한 해변이기에 아늑하고 아기자기한 멋이 있는 곳입니다. 부드러운 모래와 푸른 바다가 펼쳐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올레길 9코스의 역방향 걷기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어갑니다. 이곳은 제주 올레 순방향 9코스 종점이자 10코스 시작점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변덕스럽네요. 비가 곧 올 것처럼 하늘이 점점 회색빛으로 변하고 바람도 엄청 부네요. 제주 올레 9코스는 높은 지대에서 아름다운 해안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작고 정겨운 대평포구에서 시작해 말이 다니던 물질을 지나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지는 군산오름 정상에 올라와 서귀포를 한눈에 조망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우거진 상록수림과 맑은 하천, 군데군데 둥굴이 있는 신비로운 안덕계곡으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작고 정겨운 대평포구에서 시작해 말이 다니던 물질을 따라 건너라면 기정길, 박수기정을 끼고 도는 이 길은 2009년 2월에 새롭게 개척한 아름다운 숲길입니다. 제주의 온시 모습을 간직한 안덕계곡은 제주의 감춰진 속살을 제대로 보여주는 비경입니다. 제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계곡으로 꼽힙니다. 언덕이 있어 쉽지 않은 약 11.8km 길이의 코스로 해안길을 따라 형성된 대평포구에서 시작해 하순 군모래 해변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로 제주의 숨은 여행지를 둘러보기 좋고 넓게 펼쳐지는 제주 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봄이면 보랏빛 버베나 꽃이 만개하는 남제주 나누리 파크를 경유할 수 있어 멋진 경치를 감상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9코스 시작점 하순 군모래 해변에서 약 500m쯤의 삼방산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남제주 나누리 파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데크길을 따라 걸어가면 인상적인 커다란 액자 포토존이 눈에 띕니다. 여기서 인증샷 남겨보세요. 걷기로 채워지는 몸과 마음의 행복, 울멍, 시멍, 걸으명 남제주 나누리 파크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화장실도 이용하시고 봄에 걷게 된다면 제주의 봄은 단연 노랗게 펼쳐진 유채꽃밭이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대평포구에서 제주 올레 9코스를 순방향으로 걸어오셨다면 걷느라 고단했던 몸을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남제주 나누리 파크는 남제주 띠림본부가 부지 일부를 개방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조성한 개방형 공원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공원을 찾는 모두가 추억을 쌓는 행복한 정서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기까지는 해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남부발전의 기부 체납으로 2008년에 발굴 유적 일부를 이전 복원한 하순리 산사마을 유적공원 나누리 파크를 2022년에 조성했다고 합니다. 약 5,000평 규모의 남제주 나누리 파크는 봄에는 유채꽃밭과 멀리 내다보이는 삼방선이 어우러진 풍경을 단번에 마음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곳곳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자연을 벗삼아 천천히 걷기에 좋고 벤치에 앉아 경치를 감상하기에도 제격일답니다. 남제주 나누리 파크는 봄부터 가을까지 유채꽃과 더불어 보라, 노랑, 주황빛 색색의 화려함을 더할 거들마편초와 억새, 메리골드 등을 심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자아냅니다. 공원 내 작은 언덕들은 제주 오름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가을과 겨울 남제주 나누리 파크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노을이 질 무렵 찾는 것입니다. 삼방산 쪽으로 기우는 해와 하늘을 가득 물들인 노을빛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남제주 나누리 파크를 둘러보고 화장실을 이용하세요. 제주 올레 코스를 걷다 보면 화장실 이용이 어려우니 화장실을 있는 곳에서 꼭 이용하시라고 추천합니다. 소나기라 비가 멈춰서 다행입니다. 코스 변경이 있기 전 중간 도장에 있던 개끄리 민교 쪽으로 걸어갑니다.
안덕계곡 물줄기가 굽이굽이 흘러내려와 바다까지 이어지는 황계천 위의 다리 이름이 조금 독특한 예전에 제주올레 9코스 중간 도전이 있던 개끄리 민교입니다. 개끄리 민교 그 유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두 가지 설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개끄리 민교에서 왼쪽으로 들어섭니다. 다리 끝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들꽃이 만발한 진모르 동산 쪽으로 걸어갑니다. 긴 능선을 이룬 낮은 지형을 뜻하는 진모르 동산과 자기나무 숲길이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름 모를 꽃들이 만개해 있는 길을 따라 낮은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산들산들 바람에 흔들리는 하얀 꽃들과 바닥에 노란 꽃들이 동산을 뒤덮고 있네요. 진모르 동산을 지나면 긴 자기나무 숲길이 펼쳐집니다. 숲길이 울창하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걷는 내내 고요하고 맑은 물소리와 새소리만 들립니다. 숲길을 걸을 때 너무 조용하면 조금 무서운데 새소리가 안정감을 줍니다. 가능하면 숲길 구간은 다른 올레꾼들과 같이 걸어가시라고 추천합니다. 요즘은 들개들도 많아서 특히 국자할 구간은 절대 혼자 걷지 마세요. 숲길을 지나면 귤 농장이 있는데 지금은 오렌지색 하귤이 예쁘게 열려있네요. 귤밭을 한 바퀴 돌아서 안덕계곡으로 이어집니다. 매년 제주올레에서 초봄 늦가을쯤에 제주올레 걷기 축제 기간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걷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주올레 홈페이지에서 축제 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축제 참여 신청하지 않아도 축제 기간에 올레꾼들과 같이 걸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올레 홈페이지에서 출발일과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시작점으로 시간 맞춰서 가시면 출발 지점에 많은 올레꾼들이 있을 겁니다. 출발 지점에서 같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좁은 숲길을 걸어 안덕계곡으로 들어서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싼 안덕계곡. 기암절벽과 상록수림이 우거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안덕계곡입니다. 안덕계곡에 들어서면 창고천 건너편 다리 입구에 높이 솟은 기둥이 인상적입니다. 창고천은 제주에 있는 대부분의 건천들과는 달리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입니다. 창고천 다리 아래로 흐르는 창고천 계곡 물소리가 청아하게 새소리와 함께 들립니다. 창고천 다리를 지나면 신호대와 하얀 꽃들이 만발한 꽃길 데크길을 걸어갑니다.
꽃길을 걷다 보면 겨울과 봄에 올랭이, 가오리가 찾아오는 물이라 해서 붙은 이름으로 주위 풍광이 아름답고 조용하여 1980년대 초반까지 동네 사람들이 모욕을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진짜 풍광이 너무 아름답네요. 만발한 꽃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안덕계곡은 기양원 추사 김정희를 비롯해 조선 후기 선비들이 즐겨 찾아 글을 읽고 시를 읊었다는 곳입니다. 계곡 자체가 천연물 제37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덕계곡은 병풍처럼 둘러싸인 기암괴석과 평범한 안반, 나무 향기와 새소리, 물소리가 세상 실험을 입대하는 무릉도원 같은 구간입니다. 참식나무, 호박나무, 구실, 잡밥나무, 동백나무, 감탕나무 등 하천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숲길을 통해 진한 자연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안덕계곡은 하산섬인 제주의 계곡이라 육지의 계곡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색다른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비 없는 데서 들어오니까 색깔이 나와. 찍었어? 응. 8월 달에는 이런 거 별로 못 느꼈는데. 남편이 우주를 무슨 나무가 있으면 사계절이 똑같아.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아무리 다른 데 찍어도 거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거기 같다고. 나만 아는 거야. 거기가 거기가 아니라는 걸. 그냥 영상으로 보는 사람은 다 거기가 거기야. 곧자리고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고. 천연기념물 제377호로 지정된 여러 희귀식물을 볼 수 있는 계곡, 안덕계곡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약간 정글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안덕계곡 분로는 크지는 않지만 그 아름다움과 자연의 특별함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고 시원한 물소리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며 자연이 만들어준 작품 같은 두상절리를 담은 바위들은 이곳의 풍경을 더욱 독특하게 만드는 듯합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자연의 무대를 연출합니다. 거대한 계암괴석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길을 볼 수 있는 계곡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 국가의사와 춘우가 촬영된 장소로 유명하며 솔잎란, 소사나무, 육박나무 등 희귀식물과 함께 300여 종의 식물이 자라는 난대림 온시림구역으로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77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라, 안덕 라이언스 클럽. 라이언스 클럽. 상록수리. 떡탐방로. 안쪽도 예쁘다니까 사진 찍었는데 단풍 하나. 왼쪽으로 가야지 민주당은 많이 보는데 민주당은
수료했던 안덕 계곡을 지나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군산으로 가는 입구에 도착합니다. 군산 입구 돌계단을 오르면 야자수 매트가 깔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름 올라가는 코스라 조금 힘이 듭니다. 야자수 매트가 깔려있는 좁다란 길을 걸어 올라가면 높다란 정상에서 서귀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군산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다양한 색감이 어우러져 정말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일몰과 일출 장면을 포착할 수 있는 곳, 하산화의 용암이 굳으면서 쌓인 퇴적층으로 형성된 산입니다. 포장도로가 정상 언저리까지 이어져 있어 차량을 타고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고, 걸어 올라간다면 그 길목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의 군사지기지로 만들어진 진지동굴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산 전망대를 지나면 제주 올레 9코스 중간도장에 있는 파란 간새가 보입니다. 여기 간새는 조금 독특합니다.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의자와 간새를 합쳐놓은 형태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중간 스냅프를 찍으면 됩니다. 군산은 높이가 334m의 오름입니다. 모양이 곤막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은 서산 굴매오름이라고도 부릅니다. 높이는 높지 않지만 다양한 식생과 함께 제주도의 변화무쌍한 기후조건에서 적응해온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군산을 내려갑니다. 군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숲길입니다. 온시 자연의 숲길을 걸어가는 느낌입니다. 대부분 흙길이라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숲길을 걷다 보면 끊임없이 펼쳐진 청보리밭도 만나게 되고, 하얀색과 보라색 야생 무엇꽃이 정말 만발했네요. 흙길을 따라 야생 무엇꽃도 끝도 없이 피어 있습니다.
걷다 보면 작물도 있는데 감자인 듯 싶기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들으며 숲길을 한참 걸어가면 길이 점점 좁아지고 돌길이 시작됩니다. 내리막길이라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그런지 올레꽃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네요. 걷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한적합니다. 중간중간 숲길 사이로 저 멀리 제주바다, 대평포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른 몰질 구간으로 고려시대 때부터 말이 다니던 길이라고 합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오솔길처럼 좁다란 돌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는 대평포구 쪽에서 시작되는 몰질 입구로 말이 다니던 길을 뜻합니다. 고려시대에 제주 서부 중산간 지역에서 키우던 말들을 대평포구에서 온 나라로 싣고 가기 위해 이 길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주 올레 곳곳을 역방향으로 순 구모래 해변 쪽에서 시작했다면 몰질 구간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청보리밭도 보이고 대평포구도 눈에 들어오는 구간으로 박수기정을 곧 만나게 됩니다. 어김없이 유채꽃이 만발한 밭길을 따라 포장된 시멘트길을 걸어갑니다. 청보리밭과 유채밭,
저 멀리 유채밭이 끝나는 지점에 태평포구의 박수기정이 보입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절벽이라는 의미를 지닌 해안절벽, 태평포구 근처에 박수기정이라는 해안절벽으로 기암괴석이 박수기정입니다. 자연의 순수한 조각금처럼 서 있습니다. 박수는 바가지로 떠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샘물을 뜻하고 기정은 절벽을 뜻합니다. 높이는 약 100m의 깎아지른 절벽이 병풍같이 펼쳐져 있어 이를 배경으로 멋진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해질녘 주변에 자리한 카페에서 박수기정과 어우러진 노을을 바라보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입니다. 올레길 곳곳은 정방향으로 태평포구에서 시작됩니다. 작고 아담한 조용한 포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롭고 잔잔한 풍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태평포구가 자리한 태평리는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넓은 들판을 의미하는 난드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난드르는 넓은 들이란 뜻의 제주 방언입니다. 이리 와봐. 용암이 굳어져 생성된 넓은 지대의 포구, 태평리는 바다가 멀리 뻗어나간 넓은 들이라 하여 난드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입니다. 박수기정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태평포구에는 마을 행위들의 공연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온이 제주말을 송출하는 포구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작은 어선이 정박하는 포구입니다. 태평포구의 병리는 뭐니 해도 병풍 모양의 주상절리 박수기정입니다. 박수는 샘물을, 기정은 절벽을 뜻합니다. 즉 깨끗한 샘물이 솟아나는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박수기정의 절경을 감상할 방법 중 하나는 태평포구에서 조망하는 것입니다. 인근에는 박수기정과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카페들이 즐비해서 차 한 잔과 함께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박수기정의 기암괴석과 신기하게 나뉜 단층면까지 보고 싶다면 해안가를 걸어 절벽 가까이 가면 됩니다.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걸어보세요. 저형 그대로 숲길이 건너는 즐거움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태평포구 국코스 시작점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조금 걸어가야 합니다. 10분 정도 걸어간 것 같습니다. 국코스를 안주하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태평포구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작고 정겨운 태평포구에서 시작해 말이 다니던 몰지를 지나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지는 군산오름으로 이어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우거진 상록수림과 맑은 하천, 군데군데 동굴이 있는 신비로운 안덕역으로 이어지는 제주올레 국코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